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남일보 이영란의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요즘 그 지방에서는 아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바라보는 눈이 아주 매섭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게 혁신도시 시즌2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요즘 그 가장 큰 관심사를 이제 혁신도시 중에서 공공기관이 어디로 오느냐, 요 문제일 텐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지난 5월 말에 네. 국토연구원에서 네.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놨고 그걸 또 보완하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어떤 점에 그 1차 이전으로 장점이 발생했고 또 어떤 점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되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그런 문제점들을 장점을 우리가 살려가는 것이고 네. 여기 있는 것들을 보완하고 또 그 시즌2의 그 여건들을 개선해가는 쪽으로 좀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 네. 결국 아마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다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 지방마다 이전 기간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가 정해진 건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진척 사항을 조금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전 대상지라든 이상 대상 기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상 기간을 선정할 때 어떨지 이런 좀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라는 것은 확정이 됐는지부터 또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요게 진행이 좀 그 대상 기간은 언제쯤 이렇게 선정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예, 현재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같이 국토연구원하고 대통령에게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아마 그런 우리들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고 아마 그 방식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질문을 하셨던 대로 우려스럽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일부 얘기도 이제 언론에서 들렸는데 그렇지는 않고 하는 일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언제일지 또 어떤 식으로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탐색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청와대가 이제 정부나 예를 들면 이제 정부 사이드나 청와대에서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제 그 외견상 말씀은 안 하지만 굉장히 좀 우려하는 또는 아니면 조금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건 왜냐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지역에 그 10개 혁신도시가 네. 있는 지역마다 이걸 굉장히 간절히 좀 원하고 빨리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네네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충청도, 충남하고 대전에도 혁신도시가 결정이 되고 또 거기도 또 바라고 이런 마음들이 전국이 다 있는데 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1차의 그 결과가 큰 방향으로는 긍정적으로 나와 있지만 또 거기에 문제점들이 또 발견된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보완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걸 자꾸 추진하면 그 문제가 계속 발생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자면 국가 단위에서 우리가 좀 제대로 못해서 안 갖춰진 거.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대구 혁신도시에 고등학교가 없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네. 데려갈 때는 다 해주겠다고 이렇게 지자체나 이렇게 지방에서 약속해 놓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안 돼서 불비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국 단위로 해결하는 것이 먼저 아마 우선적으로 있고 네.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그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규모나 방식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조차도 아마 그 추후에 청와대에서 아마 결정해서 발표하게 되면 저희들도 아마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일단 간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전한다는 거는 이제 큰 틀에서는 확정이 됐고 구체안이 지금 청와대에서 준비 중이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은 이제 이 기관 자체가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고 또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국정 지표가 보시면 이제 저기도 쓰여 있지만 뭐 지역에 대한 저런 것들 그리고 지방이 강한 나라 이런 것들을 이 정부가 표방했기 때문에 뭐 그걸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제2 국무회의 성격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협의체 이게 이제 국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2 국무회의를 이제 신설하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윤곽은 안 나와 있고 대통령과 있던 시도지사 간의 만남은 계속 정례적인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비정기적으로는 있어 왔는 것 같은데 그것을 법제화를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고. 네, 행자부가 그건 제가 네네. 알고 있기로 이제 현안이 국가적으로 있을 때 한 번씩 그 대통령 주재로 이제 시도지사들을 모시고 이런 대화를 했던 간담회. 네, 간담회 인격이죠. 그거는 이제 좀 부정기적이고 또 정례적이지는 않은 거죠. 네. 근데 아마 나라가 점점 살림이 커지고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면서 아마 그걸 좀 정례화하고 또 이렇게 법제를 갖추는 쪽으로 아마 네. 관련된 법규가 아마 2개 정도가 다뤄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위가 뭐 백업을 한다든가 이런 건 따로 없으시고요. 예, 저희들 영역은 아닙니다. 네. 제가 적절하게 그 부서가 어디서 다루는지 모르겠다만 행안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제는. 그래서 아마 그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인터뷰하시거나 언론에 이야기하신 걸로 보면 수도권의 이제 인구 분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유리 잘 진행되길 바란다라고 일단 인터뷰하신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역 유지는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만 조금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160조를 들여가지고 K 뉴딜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기재부 그 뒤에 발표한 거 보면 지역 뉴딜에 해당한 부분이 한 47% 정도 된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이 균형이가 접근하는 방법은 지역 주도로 이런 일들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급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큰 그림을 발표는 했지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 또 별도로 우리가 지역의 사업들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챙겨봤는데요. 금방 질문하신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광역권 에너지 통합 플랫폼 그렇죠. 이런 사업을 내셨고 디지털 뉴딜로는 초실감 한국형 가상 휴먼 디지털 융합 의료 사업, 의료 쪽에 이제 대구에 뭐 천남의료 복합단지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세대 전기 모터 산업 클러스터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디지털 뉴딜로 이제 발표를 했고 청년들과 관련돼서 이제 휴먼 뉴딜에 경력 청년 일자리 리매칭 사업 이런 것도 냈더라고요. 대구 쪽에 계획으로 우리가 받아본 거고 이 경북도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그 지역 특화 산업들과 관련이 되어서 그린 뉴딜로 수소 연료 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또 디지털 뉴딜로 능동형 스마트 리빙 케어 산업 정사 이런 것들 냈더라고요. 그리고 휴먼 뉴딜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온라인 희망 마켓 이런 것들 제안을 해 오셔서 저희들이 본 적이 있고 현재 아마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들 받아들여져서 다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희들 뭐 같이 고민하고 그랬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사실은 자문기구 역할이라서 실행하는 어떤 한계 같은 걸 느끼는 적도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총리도 제대로 이제 예를 들면 역할을 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이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균형발전위원장 몇 개월 이제 지내셨는데 일하시기가 어떠신지? 아마 이제 보통 우리나라의 지금 기존의 방식은 각 부처가 이제 적절한 사업들을 지역마다 이렇게 펼치는 방식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사회가 좀 복잡해지면서 여러 가지 부처가 겹치는 여러 기업의 그 이해관계 지역이 또 다뤄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 기구가 필요한데 실제로 저희들은 지금 이제 대통령 자문 기구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생활 SOC 사업 같은 것들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대체로 국조시나 이런 시행령 있는 데로 넘겨주고 교육 플랫폼 사업 같은 것들도 이제 교육부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들이 책임을 안 지고 이런 건 좋지만 또 실행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고 또 구속력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게 한계로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선진국에 프랑스나 이제 일본인데 그런 데는 다 이제 이게 국가기관으로 바뀌어져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저희들처럼 자문기구로 했다가 국가기관으로 행정위원회로 정착이 되었죠. 그래서 아마 현재 프랑스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 파리 중심으로 한 18%, 동경은 34%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저희들이 뭐 16년 전부터 이 기구를 만들어서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전격적인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게 아무래도 제지나 좀 일부 되었지만 강하게 실행력을 못 가져서 아마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이제 그렇게 와서 이렇게 그걸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행력 있는 기구로 있던 탈바꿈에 대해서도 하실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역할을 하실 생각이신가? 예, 뭐 최근에 국회 측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의원 발의로 이제 그런 거에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협조하는 수준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원 발의가 있군요. 예,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수도 규제 완화 문제가 이제 해외 기업들이 이제 국내로 되돌아올 때 일단 그 지방에 많이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수도권에 다시 집중화를 더 불러일으킨다는 것 때문에 지방에서 좀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제대로 좀 좋은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균형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뭐 원래 봄에 제가 이제 오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말씀하신 게 뭐 그동안에는 지역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국가적 경제 공황 상태를 맞이해 가지고 어떻게든 돌아와서 전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아마 기재부나 관련 그런 산업부에서는 수도권에서 조금 혜택을 지방보다는 좀 덜하지만 주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또 강력히 그 의견을 내고 또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좀 아쉬움이 있죠. 그렇게 되면 기업인들은 뭐 수도권을 선택하게 되죠. 그동안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보면 그 전에 했던 게 82개 사 중에서 67개가 지방에 갔거든요. 그때는 지방에만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했는데 조금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사실은 뭐 지금 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려는 기업의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그런 기업들이 이런 그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들, 예를 들자면 그런 방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분산의 문제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건데 와서 또 수도권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또 거기 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 교훈을 그대로 국내에 와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수도권에 집중해버리면 그 돌아오는 효과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수도 규제 완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수도권의 집중화를 더 가중시키는 정책 아닙니까? 그게 뭐 이제 이 정부에서 했던 일들이 일관되게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하면 좋은데 저희 국가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도 수도권 사는 사람들도 이제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편리해야 되니까 뭐 광역교통관 GTX 같은 것들 하는 거, 그리고 이 부동산 관련이나 뭐 이런 주택 신도시 정책이라든지 신도시 정책 관련 3기 신도시 정책 이런 것들이 그 수도권의 그 주택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뭐 그 정책 자체 하나는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뭐 안 그래도 많이 몰려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좀 아쉽죠. 특별히 뭐
그 행정력이 있고 좀 강하게 어필하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게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감사원이 최근에 지적한 걸로 보면 국가균형발전위에 소속 소통특위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소통특위가 뭐 활동은 전혀 없이 행정력만 뭐 그 소모시켰다 이런 지적을 한 거를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뭐 실제로 아마 그랬는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뭐 제가 여기 위원장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지난 1년 동안에는 초기에는 회의를 한두 번 했는데 네. 작년에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여기 이제 위원회 식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선거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그 위원회 중에서 특별히 숫자가 많은 모임들을 하는 자체가 네. 선거 운동 관련으로 해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그걸 피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좀 피해서 그런 걸 이제 선거 관련이 없게 되니까 이제 네. 뭐 올해는 나머지 기한동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텐데 뭐 그런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소통특위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지역별로 지역혁신협의회도 지역별로 다 구축을 해서 어떤 지역균형 발전이 어떤 각 지역의 그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한다고 할 때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건 좀 다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저희들도 뭐 일부 추천을 하지만 네. 대체로 뭐 지자체, 지방정부 단위마다 거기서 그렇죠. 구성한 인력들이고 아까 언급한 그 위원회는 저희 직접 위원회 하신 거고. 중에 하나인데 이제 네, 그런 네, 활동이 무슨 있다는 말씀인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지역혁신협의회도 별로 크게 역할이 있는 게 없더라고요. 처음. 그거는 이제 제가 안 그래도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지역의 그 단체장에 따라서 단체장이 그런 것들 활동을 좀 중시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활동이 좀 잘 되었고 어떤 지역은 또 그걸 그냥 형식을 만들어 놓고 모임도 안 하고 네. 뭐 좀 소홀히 하고 이렇게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대구 지역혁신- 경북은 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지역혁신협의회는 그러면은 이렇게 균형이가 같이 내려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어떤 의논을 하거나 그런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고 그거는 지방 정부가 지방정부가 지역 따로 주도의 있으니까. 그 계획안들을 지역 그 발전을 위한 계획안을 낼 때 그 의견을 이제 시민들 대표에서 들어보라고. 지역혁신위는 이렇게, 그러면 그렇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이 아닙니까? 소속은 아닙니다. 우리하고 이제 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있는 갖고 있는 협의체지. 협의체. 예, 그는 오히려 지방 정부의 그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체다 이래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 지역 주도의 자립적인 성장 기반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고향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자립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노력해야 되는지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뭐 대구는 대구 나름대로 또 경북은 경북 나름대로 아마 그 단체 지방 정부 리더를 중심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뭐 대구도 우리가 원래 그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4차 산업혁명 중심 도시라는 이런 비전을 설정해 가지고 7개 핵심 전략 사업 600여 원을 이제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서 보았습니다. 뭐 분야는 그동안에 이제 지역에 특화가 되는 쪽인데 스마트 의료 헬스, 또 에너지 고효율 소재 부품, 지능형 에너지 시스템, 융합 소재 부품, 전기 자율차 부품 시스템, 첨단 융합 생산 공정 장비, 뭐 IoT 이런 정도의 지역 특화를 내걸었던 내용들을 계획서를 제출했더라고요. 30개 정도 신규 사업을 이렇게 해서 냈는데 아마 뭐 지역에서 고민해서 내는 거니까 저희들은 뭐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되도록 컨설팅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성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름 이제 지역이라든지 지방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신 것으로 이제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지방이 좀 더 이제 참을성 있게 이렇게 주도적으로 잘 성장하려면은 어떤 점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점이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해온 방식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이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특정한 정부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평가를 일단 예비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회를 주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 왔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떠냐 하면
좀 여러 가지 이 인구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아주 좋은 데가 그런 평가를 잘 받게 되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게 어떤 사업을 투자했을 때 그게 다시 돌아오는 수입이라든가 네. 그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라든가 이런 걸 주로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네. 기회 자체가 이제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균형 발전 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오히려 그렇게 좀 지역에 불리한 네. 대구 같으면 예를 들자면 수성구 같은 쪽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서구 같은 데가 지수가 좀 낮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지역에 오히려 낼 때는 가점을 주고 또 예를 들면 그 지방의 분담이라든가 비율 같은 걸 낮춰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기회를 더 주는 쪽으로 이렇게 옛날과는 다르게 하는 근거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정부의 각 사업에 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다 이게 지방이 아무래도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비슷하게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걸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이미 이제 수도권 인구가 그 지방을 초과했다라는 거는 이제 네.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마 수도권이 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자꾸 서울로 이제 몰려오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위원회는 그렇게 기회를 재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기회의 어떤 배분, 재분배 이런 거를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어떤 점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그 정책을 펼칠 생각이 있으신지.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식 자체가 이제 지역 주도라는 말씀을 했었고 아까 그 네. 혁신협의체도 이제 지방 정부 리더들이 활용을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이제 사업을 내고 저희들이 그런 걸 결정할 때도 지역에 낸 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완을 하거나 도와주고 해서 이제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역이 원하는 것이든 결함이 되는 부분들을 메꿔주지 이걸 뭐 안 된다고 선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주로 저희들은 지금 대체로 이제 큰 광역 단위의 그 지방 정부들을 상대로 해서 일들을 하는데 일단 시대는 그렇게 해서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좀 전제될 필요가 있다. 네. 그게 고민이 되는 고민을 하는 그런 집단이 많은 지역은 제가 보면 여기서 있어 보면 17개 이제 이 지금 지방 정부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보면 고민을 많이 한 지방 정부는 훨씬 많은 풍성한 얘기를 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앞서가고 또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그 지방 정부의 그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또 대구 경북에도 보면 대구 경북 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연구원들 그리고 그런 지역혁신협의체에 모인 그런 분들 저는 이분들의 그 고민할 수 있는 그 브레인 커피시티를 늘려주는 게 맞다. 연구원 같은 데는 연구자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 거죠. 뭐 고민을 하는 사람이 하는데 그 몇 명이 숫자가 적으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늘려서 하는 지역의 지방 정부의 안들이 저는 보면 충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방에서 그런 시민들의 얘기도 듣고 그런 협의에 있는 분들의 얘기도 듣고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많은 의견을 이렇게 수집하는 그게 아마 평상시에 일어날 때 그 남들도 아마 충실해지지 않겠나. 여러 가지 많은 예.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생물학을 전공하신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균형 발전이 더 좋아질 것이다? 아니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제 이후에 균형 발전 모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뭐 사실은 좀 실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이 코로나 원라인에 대한 진행이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드디어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에도 보면 그동안의 관행에 의해 가지고 어려워졌을 때 분산하는 게 사실은 생태학적으로 맞는데 오히려 이제 수도권에 집중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원라인의 사태가 지속적이고 또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한 거죠. 그 전에 이제 평화로웠던 시대에 감염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을 때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시면 자꾸 집중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교훈을 배워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되풀이되는 사회가 되었을 때는
아마 결국은 지역으로 분산해서 발전하고 또 지역에서 잔위에서 발전들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거기가 아마 훨씬 더 삶의 조건들이 나아지지 않겠나. 지금의 그 초서울 집중이 오히려 코로나 이후는 자연스럽게 해소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볼 수 되는 게 있습니까? 뭐 저는 이제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맞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관찰된 거는 보면 그 역현상이 있는데 그것들은 아마 이게 이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네. 옛날로. 네. 여기 지금 뭐 지금 현재 최근에 오늘 그 통계도 보니까 물론 초기에는 대구 경북에 많이 일어나간 문제를 좀 특별히 이야기시켰지만 대구에도 보면 일어난 건 경산에서 일어났거든요. 네네. 일어나가지고 번진 건 대구에서 번졌지 경산이라든가 경북은 별로 안 번졌어요. 네. 근데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재확산이 되면서 오늘 아침에 데이터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 이런 데가 높습니다. 네. 대구나 경북은 아주 낮습니다. 네. 다른 지역도 지금 다 낮습니다. 네. 왜냐면 그만큼 그쪽에가 다 분산이 되어서 생태적 조건이 사람에게 더 유리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되고 이게 지속이 되면 아마 그런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분산되지 않겠나 저는 그리고 국가 정책을 그렇게 펼쳐나가는 것이 답이라는 거죠. 실제로 뭐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다 이제 그 나라의 수도나 아주 인구가 집중된 데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교훈을 배워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시대에 정해 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그런 자율적인 어떤 단위 내에 지방 정부 단위의 그린 에너지 시스템들을 마련해야 된다. 또 뭐 그런 그린 에너지를 자율적으로 생산해냄으로써 이런 기후 변화의 어려움들을 야기한 그런 이산화탄소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또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우리 이 사회에 더 도입을 해가지고 비대면의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생활이 별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아마 지향해 가고 있고 그것이 되고 나면 아마 한국이 오히려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앞서가는 나라로 해서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인구가 분산되면서 네. 또 좀 더 그 질 높은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역이 더 질 높은 삶의 조건들이 만들어질 거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각 지역별로 대구 같으면 대구와 경북도, 대구시와 경북도, 부산은 부산, 울산, 뭐 불경, 경남 또 뭐 이렇게 그 초광역 도시 이렇게 통합 움직임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이제 지방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조짐들이 일어나고 의견들이 일어나는데 행정 통합이라는 이런 게 이제 지역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부정적으로 끌고 가면 부정적인 면이 또 있거든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걸 살려서 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아마 지방정부 리더들이 고민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그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기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현재는 뭐 그게 아마 단기간에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런 지방정부의 가버넌스 문제나 인력의 문제 그리고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효율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이 분권해서 자치하는 이런 훈련에 대한 것들도 아직 갈 길이 먼데 그런 것들을 같이 실행하면서 나갈 때 아마 미래에 더 좋은 결과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겠나. 네. 개인적으로 저는 어쨌든 그 행정통합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좀 그 광역도시권으로 묶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지금 현재 얘기하는 데는 대체로 이제 광역 단위 그에서 이제 서로 간의 통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 국가 전체의 국토 전체의 그 국가균형 발전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기초 아래의 면 단위에까지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서울에서 이렇게 수도권에서 땡기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런 이제 이 호남권이나 영남권이나 이 충청권에 그런 좀 초강력 단위의 그런 행정 통합이 이루어져서 그런
어떤 그 포스를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엔 또 거기서 이렇게 저 아래 단위로까지 이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진화의 목표가 되어서 이제 도시균형 발전 전체를 모색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측면에서 다급 체제가 필요하다. 환경통합을 아마 저는 일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풀려질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일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에 많은 것들이 이제 편중되어서 경제 성장의 과실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에 어떤 같이 여러 주민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아마 컨트롤 타워,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계속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